네, 환율이 이제 19개월 만에 최저치로 전일 내려갔고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설왕설래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전일 국내 증시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2,370선, 코스닥 지수는 830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시장 환경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접수 받겠습니다. 02,4875, 02,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종목 상담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 이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과장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안도감 속의 관망세. 지금 시장을 딱 대변하는 두 가지 얘기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마감 때 이제 올라서 끝나면 좀 안도가 되긴 한데 네. 그렇다고 시장에 뭔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또 여전히 그렇죠. 불안하고.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망세라는 것은 최근 2주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불안감 속의 관망세와 안도감 속의 관망세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불안감 속의 관망세는 여차하면 팔겠다라는 그런 심리잖아요. 근데 안도감 속의 관망세라는 것은 여차하면 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 진짜요? 천지 차이죠, 이거는. 예, 이건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지금 안도를 하면서 좀 살 수 있는 장일까요? 그러니까 관망세잖아요. 그러니까 안도는 하는데 일단은 네. 본격적으로 베팅하기에는 그것도 아직은 조심스러우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하지만 좀 이제 살 타이밍이 좀 있겠구나. 이제 요런 이제 심리로 이틀 만에 반전을 좀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죠. 그러니까 또 시원하게 안 오른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거 이게 앉으면 눕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어디냐? 안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구간에서 다시 베이스 캠프를 꾸려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폭은 중요치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상승폭이 갑자기 막 튀어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종목 잡기가 더 힘들어 버리죠. 왜냐하면 지켜보고 뭘 좀 전략을 짤 시간마저 안 주고 그냥 V자로 올라간다? 오히려 그런 장이 더 대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뭐 다시 또 긍정적인.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요 21선 있거든요. 요 가운데 21선 요 부근에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좀 고무줄놀이 하는 것 같아요. 또 21선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코스피가 이제 실적선을 이제 지지하고 추세선인 21선마저 일단 돌파해서 안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21선이 약간 좀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위로 다시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좀 반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정고점인 2,400 정도, 뭐, 요 정도에 이제 다시금 도달한다면 이제 추세선도 다시 이제 위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게 30포인트 남았는데, 뭐, 요 정도는 좀 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뭐 반등이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지수의 반전에 1등 공신은 역시 좀 외국인이었고요. 그 외국인의 선물. 어제도 이제 현물 시장보다 코스피는 뭐 한 300억 매수에 그쳤지만 선물 쪽에서는 또 1,000억대 이상의. 그러니까 계속 요즘에 보면 외국인의 현물 포지션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수의 방향성은 결국 이제 외국인의 선물 방향에 그대로 동조화돼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을 보실 때는요,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요즘에는 꼭 같이 보시는 게 시장 판단에 도움이 많이 이제 되실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코스닥.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스닥이 더 걱정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보는데, 일단 좀 걱정했던 요 라운드 넘버 이제 8포인트는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하고 이제 재차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데, 여전히 이제 21선, 61선, 그러니까 실적선, 추세선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고 공교롭게도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과 61선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딱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요 데드크로스를 좀 이제 무마시키는 그런 작용이 나온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거 계속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뭐 재검토한다라고 뭐 뉴스가 나왔다가 또 해프닝으로 끝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거는 오늘 좀 분수령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종합감사가 있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쪽의 이슈, 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그쪽에 좀 뉴스 헤드라인이 좀 도배가 되고는 있지만,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동안 국회에서 그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청와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이상에 뭐 딱히 반전을 일단 기대하지는 말죠, 그냥.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큰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하나보다 그냥 상수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여기서 반전이 나오면 뭐 이게 웬 떡 이렇게 가야지 이게 마음이 좋은 거지. 네. 오늘 뭐 기획재정부에서 뭐 반전이 있겠지 해버리다 안 나오면 그 실망감은 그죠? 이게 주식은 심리 게임이니까 이 부분 이제 체크하시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이제 중소형주가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외국인의 매수 기조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또 여기 이제 우호적인 뭐 환율 여건 등으로 시장은 일단 뭐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끝번호 4988님이 한올바이오파마 궁금하다라고 전화를 또 주셨고요. 끝번호 1194님이 에이스테크 종목 상담 도와달라고 오늘 또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접수가 되는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시간이 또 안 되면은 추후에 전략으로 다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4875, 022,487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수는 받고 제가 이제 뭐 서두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이 지금 네. 19개월 만에 최저치로 또 떨어졌잖아요. 아주 좋죠. 뭐 네. 이런 상황에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사실 이게 해외 가기 굉장히 좋은 환율 여건 그렇죠? 환율 차트 네. 한번 볼게요. 어제 내에서 이제 1,131원대 이제 마감을 했어요. 이제 뭐 1,130원도 이제 이탈되는 게 거의 뭐 초읽기에 들어간 이런 상황인데. 네. 요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환율을 요즘에 중요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요즘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덕분이다. 왜 덕분일까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랑 우리 원화가 기본적으로 좀 그 상관계수가 높아서 좀 같은 방향으로 달러 대비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은 있어요. 특징은 있는데 지금의 이 원화 강세라는 것이 오로지 위안화 강세 덕분에 그냥 어부지리로 얻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다고 보는 게 일단 지금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어쨌건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GDP 성장률을 잘 방어해내고 있는 두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원화는 그냥 독자적으로도 강세로 갈 만한 자격이 전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 사실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주눅 들어있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코스피가 올랐다는 거 미국장이 올랐으니까 올랐지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적어도 이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꼭 외부 요인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코로나 국면에서도 지금 경제를 나름은 잘 방어해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됐다라고 보시고 좀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원화가 자꾸 이제 이렇게 그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또 이걸 우려하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수출 기업 어쩐.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옛날 논리인 거지. 요즘에 수출 기업들 다 환해질 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너무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네. 환율 가지고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자체를 그냥 즐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 수입 물가 싸지잖아요. 네. 당장에 우리 소비할 때도 뭐 바나나 살 때도 싸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기름 넣을 때도 네. 이 우리가 넣는 기름값이요. 이게 환율하고 유가 연동이잖아요. 유가 떨어지면 기름값 떨어지지만 환율이 또 워낙 강세면 또 유가 더 떨어지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좀 밀접한 게 환율이에요. 당장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가실 때도 이렇게 원화 강세일 때 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화 강세 자체를요. 괜히 이렇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즐기면 돼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 원화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 시장이 우호적인 것도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거죠. 우호적인 이런 환율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좀 강하게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물론 대내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대외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경기부양책 합의 어제도 지금 이게 되나 마나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경합조에서 또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또 접수가 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올바이오파마 에이스테크 전화 왔고요. 넥슨GT도 끝번호 7084님이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문자로는 LG전자 그리고 KC라는 종목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문자 정도로만 오늘 좀 봐드릴까요? 어때요? 그러시죠. 일단 뭐 그럼 맨 밑에 있는 LG전자 하고요. 네. 그리고 KEC 요거 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 좀 세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LG전자 같던데요. 차트 매수가 9,500원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보시면은 어제 종가가 9,400원이에요. 이거 차트 네. 한번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매수가가 9,500원인데 9,400원에 이제 상담 접수를 하셨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청자님께서는요. 이 LG전자를 이 구간에 들고 계신 걸 상당히 불안해 하신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런 종목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LG전자는 10월 8일에 요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이슈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9,500원에 사셨다면 나름 기다렸다가 사셨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500원에 산 종목을 9,400원에 불안해하신다라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해 확신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 종목을 잘 지금 정확히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비단 LG전자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종목들도 이러한 유형에서는 이제 비슷한 상태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 개별주든 대형주든 상담 요청을 하신 그 가격대가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이라는 것은 이 종목을 모르고 사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건 제가 그냥 철학적으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내가 들고 있어서 불안한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손해가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으면 그냥 가져가고. 환불할 수 있잖아요. 환불이 되잖아, 지금 가격에서는. 이 가격이면요? 환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빅히트는 환불이 어렵죠, 지금은. 네. 근데 이런 건 환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들고 있어서 불안한 주식이 다행히 손해가 아니다. 그 주식은 매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을 들어가시기 전에 면밀히 살펴보시고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거고. 그러니까 매수 가격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건 환불하면 된다. 이건 네. LG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그냥 네.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는 논리고요. 네. KC도 한번 보니까 요거는 너무 추격 매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좀 손실 구간이세요. 예, 요거는 이제 매수가가 2,400원으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자, 이런 종목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셨다가 하락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을 접근하시려면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손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들어갔는데 올라서 끊고 나오거나 아니면 올라갔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3%든 5%든 정해놓고 끊고 나오셔야지 하락을 방치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손절은 확실하게 지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은 또 시간 관계상 다 못 해드리는데 방송이 끝난 이후에 조성우 과장님이 또 코멘트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02-2487-45로 전화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조성우 과장님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